네, 한더위 덕분에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엠뱅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체크포인트는 단연 헝다그룹이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최현덕 매니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휴 시작하기 전에 그러셨어요. 아마 연휴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건 헝다그룹 이슈인데 네. 악재는 맞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맞추셨네요. 근데 일단은 맞긴 맞았는데 네. 우리만 좀 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연휴 때문에 쉬었다 보니까는 우리는 안 맞아요. 빠졌고 글로벌 증시는 빠졌다 올라왔고 만약에 우리 증시가 움직였다면 제가 볼 때는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올라올 때 못 올라오는 그런 좀 사태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추석 연휴가 제가 볼 때는 우리한테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봤을 때 한 곱이 넘겼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다만 이게 한 곱이 넘겼다는 것이 한 곱이 넘겼으니까 좋은 걸 수 있습니다만은 또 다음에 지금 두 곱이 세 곱이 남아 있거든요. 그것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뭐 이거 끝났으니까는 뭐 볼 필요 없다. 절대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악재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악재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헝다그룹에서 이 본토 채권을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어제 그런 회의를 했고 어제 발표가 나면서 유럽 증시도 반등이 나왔고 어제 미국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이자 지금 뭐 전액 지급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날짜로 만기가 있는 것만 지급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많이 말씀드렸죠. 29일 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약 560억 되는 규모의 채권 만기가 또 있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연말까지 7,900억의 이자 지급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당장 조그만 불씨 하나 큰 거고요. 아직까지 또 꺼야 될 불씨가 되게 많은데 꺼야 될 불은 되게 많은데 물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오늘 같은 경우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콩이 이제 우리 연휴 동안 급락이 나왔다가 좀 반등이 나왔고 어제 이제 오늘 돌아오는 만기 이자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헝다그룹은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뭐 올라왔다 하더라도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니고 지금 지난주에 급락했던 이제 디벨로퍼 관련주가 한 5에서 10% 올랐고요. ADR이라고 해서 해외 이제 주식 예탁 증서가 있는데 헝다 차이나 ADR이 어제 한 46% 급등이 나왔고 오늘 중국 증시 출발하면서 헝다그룹이 거의 한 30%까지 올랐다가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이제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상당히 많이 빠졌고 오늘 하루에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니까는 잠깐 반등이 나온 겁니다. 다만 다음 주까지 또 제가 볼 때 뭐 어느 정도 이자 지급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자 지급에 대해서 좀 더 의구심이 들 거고 아마 이게 저는 이제 이게 리만 브라더스급으로 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채권 구조가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훨씬 단순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진 않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시장이 좀 올라가는 때 발목을 잡을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것만 아니면은 사실 테이퍼링 이슈도 거의 지나간 상황에서 증시는 좋을 수가 있는데 이 헝다그룹이라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세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어떤 좀 박스권에 갇힌 장세가 헝다그룹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종목이 안 좋아서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 때문에 못 가는 건데 그런 부분을 우리는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리만 브라더스와는 다르지만은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 악재이기 때문에 뭐 이거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은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계속 신경 쓰시면서 일단 다음 주 수요일이 돌아오는 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에는 시장이 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 고비는 넘겼는데 아직 고비가 좀 남아있다라는 게 많이 남았죠, 아직도. 네,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한덕이 덕분에로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봤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오늘 갖고 오셨는지 새로운 종목 공개 앞서서 리뷰부터 해볼게요. 네. 9월 6일 월요일 뉴파워플라즈마를 편입했는데 장중 최고가로 봤을 때 수익률이 40%가 넘겼어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네.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강한 종목만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 말씀드린 지 며칠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일주일 좀 넘은 건데 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 갤럭시 G 플립 관련주 말씀드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한번 올라왔었고요. 지금 급등이 나오는 것은 이제 뉴파워플라즈마가 수소차, 탄소 소멸 시장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현대차하고 한국파이버 협업 이야기 나왔었는데
한국파이버 지분 인수한 게 바로 뉴파워 플라즈마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수소차로 수소 관련돼 좀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면서 역시나 강한 종목은 지금 시장에서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골드 퍼시픽. 이 종목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 한 달이 좀 됐습니다. 이만큼 급등이 나왔을 때도요, 제가 이 남은 절반은 좀 가져가자라 말씀드렸어요. 자, 잠깐 빠졌지만은 다시 이틀째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2,700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이 경구용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일상 결과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달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에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현황이 돼 있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조만간 2,700원 넘어갈 수 있을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그 남아있는 물량은 좀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하나만 더 보시면은 하나투어. 여행주에서 제가 위드 코로나를 말씀드리면서 되게 많습니다.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못 올라가죠. 가장 대장주 매수해라. 결국에는 지금 이 위드 코로나에서도 살아남은 기업만이 이제 나중에 또 승승장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꾸준히 올라왔고요. 지금도 제일 대장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아직 된 게 아니고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투어도 계속해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은 제가 볼 때 헝다그룹 때문에 좀 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을 바로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그러면 오늘 새로운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 살펴보시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어릴 때 해봤어요. 저는 네.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봤던 게임이라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좀 어리신 거네요. 다행이다. 네. 저는 저 때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었고, 네. 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좀 어린 분들은 좀 모를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네. 아마 오늘 제가 볼 때는 증시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이제 헝다그룹하고 오징어 게임이 아닌가 싶어요. 오징어 게임 저는 연휴 동안 정주행을 다 봤습니다. 사실 저도 그 추석 연휴 동안 이 오징어 게임을 볼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애기들이 있어서. 근데 진짜 뭐 이 졸음을 무릅쓰고 다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을 다 본 사람은 있어도 1회만 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만큼 상당히 재밌고, 또 이게 그냥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좀 느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넷플릭스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보시면 어쨌든 추석 전날 오픈돼가지고 단순히 올라온 건데,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등을 차지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미국 넷플릭스 3등 했던 드라마가 이제 스위트홈이라는 그 드라마. 아마 스위트홈도 아마 이제 드라마 매니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3위밖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오징어 게임이 이 한국 드라마 최초로 미국 넷플릭스 1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열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태국, 대만,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14개국에서 1등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뭐 그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또 이제 뭐 식상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정재 님께서 나오면서 정말 열연했고, 또 기존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신인급의 배우들도 어떤 연기력까지 봤을 때 정말 뭐 이 온 전 세계에서 이 오징어 게임에 열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는 일단 이제 2등하고 있고, TV 프로그램에서 1등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오징어 게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아마 오늘 오징어 게임 관련주에서 찾는 분들 상당히 많았는데, 네. 지금 뭐 급등했던 게 뭐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네, 저 봤어요. 아까 물어보려고 하는데 좀 나가져가지고. 저 봤어요. 뭐 너무나 관심 있게 볼만 합니까? 저는 재밌긴 한데 사실 조금 아쉬운 건 있어서 게임이 더 어려웠으면 좋았을 텐데 네. 뭔가 머리로 풀 수 있는 게임이 아니어서 아쉽긴 했지만, 누구 또 어떤 분이 저희 네. 채팅방에 네. 현덕 오징어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오징어 게임이랑 이제 못생긴 사람 할 때 오징어같이 생겼다 하잖아요. 네. 제가 그 어쨌든 뭐 아니, 사실 정연 체크해볼게요, 오징어인데 제가 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 오징어 게임 안에서 아직 안 간 종목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우리 네. 현덕 오징어가 공개해 주시죠. 네. 알만한 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말씀 종목은 덱스터란 종목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네. 해봤는데. 좀 이거 방송 보고서요. 네. 제가 좀 살짝 틀린데 오. 라고 느꼈고, 네. 그거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오늘 사실 이 오징어 게임으로 인해서 제일 급등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그 쇼박스가 지금 20% 넘게 급등하고 있죠. 근데 쇼박스가 왜 급등하나 봤더니 오징어 게임을 만든 회사가 이 사이런 픽처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이런 픽처스에 10억을 투자한 적이 있어서 쇼박스가 20%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억 달랑 투자했다고 그거 하나만으로 이 쇼박스가 20% 급등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진짜 수혜진 덱스터라는 얘기인데 일단 덱스터는 다들 아실 겁니다. 영화 제작 및 시각 특수 효과, 우리 승리호도 이제 덱스터에서 했었죠. 그런 기업인데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오징어 게임 수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내 상장사 중에는 오징어 게임에 참여한 데가 일단은 덱스터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제일 수혜주다. 넷플릭스 관련주가 뭐가 있냐라고 봤더니 자 7월 달에 넷플릭스하고 이 자회사 라이브톤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덱스터는 이 시각 특수효과 사운드 다 갖고 있는 건데 덱스터의 자회사가 넷플릭스하고 이 파트너십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넷플릭스에서 만든 어떤 그런 이번에 이제 오징어 게임 말고도 다른 컨텐츠까지 같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부각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화면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좀 놓쳤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오징어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자막, 이 제작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시면은 사운드에서 강혜영, 덱스터, 라이브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운드에 참여한 데가 덱스터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징어 게임 상장사를 찾겠지만은 지금 쇼박스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사이런 픽처스의 10억 달랑 투자한 회사인 거고 사운드에 참여한 회사가 바로 이제 덱스터 라이브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진짜 수혜주가 이 덱스터인 것 같고 사실 이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진짜 저 처음에는 그냥 뭐 재밌다니까 잠깐 봤는데 1편을 보고 나서 진짜 애를 재우고 새벽 3시, 4시까지 보면서 많은 것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덱스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회사다. 그래서 어쨌든 컨텐츠 관련주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컨텐츠 관련주의 뭐 대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덱스터가 이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16,600원까지 갔다가 못 가는 상황인데 자,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이 저점이 높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이 높여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매물 수화가 빨리 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일어나는 모습에 있어서 지금 이 정고점을 단숨에 넘어갈 확률이 있다. 사실 메타버스 모멘텀으로도 꽤 잘 갈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지금 오징어 게임이 붙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는 저 위에 부분인 16,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12,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덱스터의 기술력은 정말 많은 영화사들 그리고 많은 제작사들이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손잡는 곳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요새 좀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한 3천 됐지만은 큰 회사가 아닌데 지금 뭐 굵직굵직한 컨텐츠에는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6,000원, 순절가는 12,500원으로 덱스터 소개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추석 연휴 동안 쉬었으니까 여기서 치킨 이벤트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2차 전지다. 네, 요거 좀 어려우니까는 요거 어려워요? 줘도 됩니다. 일단 2차 전지인데 사실 2차 전지 하면 좀 흔해요, 그죠? 요새 다 올라갔고. 맞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고 어떤 2차 전지 소재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대주주가 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단순한 이슈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크기 때문에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이유 찾아본다면은 지금 자리에서도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기사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원래 커지만 더 커질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배터리 50%를 더 쓰는 픽업 트럭.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픽업 트럭이 더 많죠. 왜냐하면 땅이 좀 넓고 하다 보니까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카니발 같은 그런 좀 SUV라든가 또 승용차가 좀 많이 타지만은 미국은 픽업 차량이 많습니다. 근데 픽업 차량은 덩치가 크고 이 짐을 많이 싣고 다니다 보니까는 배터리가 50%더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미국에서 원래는 이 전기차가 이제 중국에서 더 커진 거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유럽에서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이 미국 시장이 이 오바마 정부로 가게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거고 미국은 이 자동차의 특성이 이 어떤 그 픽업 트럭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수출한 그 리움 이온 배터리가 이번에 14억 8,500만 달러 나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래 중국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지금 그 물량이 다 미국으로 가고 있다. 미국은 픽업 트럭이 배터리 사용량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배터리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포드의 F150 이게 그 포드 F150 같아요. 그 라이트닝인데 내년 출시를 예고했는데 사전 예약이 13만 대입니다. 엄청난 지금 반응을 일으키고 있어서 픽업 트럭이 잘 풀린다면은 다른 차는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는데 픽업 트럭에는 1.5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소재 기업도 많이 갈 수밖에 없고 배터리를 만드는 장비, 부품 기업들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로 지금 그 큰 수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종목을 하나 또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어렵나 봐요. 없죠? 네, 정답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정답은 무효로, 왜냐하면 방송 보고 쓰셨을 수 있으니까 네. 무효라고요. 바꿔드릴게요. 저희가 이 치킨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네. 치킨을 바꿔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볼게요. 예, 오늘 종목은 코인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왜 코인테크가 안 나왔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 종목이 어떤 대표적인 소재 기업이 아니고 좀 장비 쪽이다 보니까는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자동화 설비라 그래서 네. 반도체로 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건 아닐 것이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이제 이 자동화 설비가 2차 전지 설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네. 일단 2차 전지의 전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전 세계에서 이 전후공정 장비를 다 만드는 기업은 코인테크가 유일합니다. 잠시만요. 네. 코인테크 설명도 좋은데 네. 저희 치킨을 버릴 수가 없다고 네. 저희가 빠르게 퀴즈 하나만 할게요. 예. 오징어로 삼행시 갈게요. 오징어로 삼행시 가면서 코인테크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내하고 해외 주요 2차전지 업체들을 이 고객사를 확보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후공정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이 좀 많이 안 돼 있고요. 후공정이 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좀 심하지 않은 전공정까지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코인테크가 좀 수주 가능성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14일입니다. 지난주죠. 스마트 무인 자동화 장비 수주 계약을 했는데 연 매출액이 한 10% 정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디랑 계약을 했는 건 안 나왔습니다. 바로 비밀 유지 조항 때문인데, 자, 비밀 유지 조항으로 업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 허접한 예는 아니겠죠. 꽤 큰 규모랑 했기 때문에 아마 비밀 유지 조항이 있어서 업체는 공개하지 못했고 매출액의 10% 이상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시 법상 또 공시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대형 회사랑 기업을 체결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건데 3월 달에 탑머리얼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이 탑머티리얼이 차세대 양극재하고 이제 NCM811 소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실제로 지금 NCM811 소재하고 차세대 양극재 동시에 개발하고 있고 지금 이제 4분기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4분기부터 대규모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머리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여기 있는 수익까지 같이 코인테크에 들어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코인테크도 지금 어떤 대형 대형 사업자랑 계약을 했습니다만은 또 수주 앞두고 있는 거고 지금 지분 인수한 탑머티리얼까지 지분을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코인테크가 아마 어떤 전기차 장비 기업 중에서는 좀 대표 종목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일단 14일 날 대규모 수주하면서 한번 반등이 나온 겁니다. 이게 좀 빠지다 올라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죽지 않고 이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쨌든 어디랑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는 것은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자회사도 지금 대형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도 매수해 둔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뭐 중장기를 본다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큰 손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들어보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31,000원까지 말씀을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24,500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코인테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딱 2차 전지 하면서 이 종목을 바로 떠오르지 못하셨는데요. 네. 이제는 또 저희가 방송에서도 공부를 해봤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관심 종목 안에서 잘 두고 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코인테크 정답자는 없어서 오징어 삼행시로 갔어요. 네. 우리 최너매전의 오징어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저요. 오, 예. 오, 오너라. 진, 지영에 가야지. 어, 어?
정말 가네. 약간 이런 느낌 많았어요. 안 그래도 순발력 있으시네요. 긴장되네요. 저희 그래서 어떤 분이 오징어 삼행시 당첨됐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징에서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네. 징하게, 징어다 이런 좀 말들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네요. 많았는데요. 오징어 삼행시 체크해 보도록 하죠. 저한테 운 띄워주세요. 자, 오. 오빠가 말해준 징. 종목. 징하게 잘 가네. 어라 더 잘 가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정말 비슷하네요. 저희 현덕 매니저님이 찍어준 종목 징하게 잘 간다, 어라 더 잘 간다라고 해주신 진미성님께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덱스터도 방송 소개해드리고 나서 지금 또 매수가 막 몰리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시장 안에서의 트렌드 찾는 방법 우리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체크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무료 방송도 소개해드릴게요. 진짜 아마 덱스터가 어라 이거였네? 뭐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추석 연휴 동안 홍다그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좀 조회수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게 또 있습니다. 홍다그룹에 대해서 모르는 거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하고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에너지 관련주가 제일 세게 올라가고 있고 위드클로나 가고 있죠. 그 부분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 반부터 시작하는 모레 방송 MBN월드 홈페이지로 오시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덱스터와 코인테크였고요. 두 오징어는 여기서 물려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